반갑습니다. 우리 SKC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리서치룸의 강프로입니다. 최근 이제 5월 6일 이제 수요일이었죠. 우리 SKC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좀 잠겨버리는 요러한 이벤트가 있었던 요 빨간색 양봉에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상승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이제 머리 맞고 내려오고 하락을 하려고 해도 이제 밑에서는 매수세가 작동을 하는 요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바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에 대한 물량을 뺏고 본인들에 대한 비중을 추가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현재 개인들이 3거래일 동안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잘 버텨주었던 개인들의 매물들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사실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경량화가 돼야 외국인과 기관, 스마트머니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적어도 저를 시청하고 계시는 SKC를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그중에서도 강프로 리서치룸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단 매도세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유익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지난 5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날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5월 6일에 대한 이제 수급 현황을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잠겼죠. 자, 그때 던졌던 매물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사모펀드였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 우리 SKC가 EB 교환사채를 2025년도에 3,85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SKC에 대한 급등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11만 원 이상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피자금들, 사모펀드 자금들이 이제 교환 청구권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물량을 고스란히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분봉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5월 6일이었죠. 이제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9시 55분 그러니까 55분 만에 시장에 풀려있던 이제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싹 쓸어가면서 상한가가 하루 종일 잠기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상한가가 잠겼다고 여러분들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를 잠기게 만든 물량들이 다시 이제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바뀌게 되면 상한가는 언제든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부터는 SKC가 거래가 거의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한가가 잠겨 있었죠. 이 이야기는 가장 많이 이제 5월 6일 날 SKC에 대한 매수를 이어갔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비중에 대한 이제 추가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 수급적인 영향들을 보면서 SKC에 대한 매매 코멘트를 좀 같이 제공을 해드렸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5월 7일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매도세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을 개인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급등 이후에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5월 19일까지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는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5월 19일 다음 날 기준 20일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수가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루어진 매수세가 대략 한 500억이고 이때 이루어진 매수세가 450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본인들이 이제 매수했던 물량을 그대로 시장에 던졌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6월 1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00억 가량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역시 피자금들에 대한 교환권 청구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받았던 물량을 그 다음 3거래일 동안 대략 한 또 700억 가까이 시장에 던지면서 그 물량들을 또 개인들이 거의 소화를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피자금들이 저렴하게 던진 물량들을 그나마 이제 시장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다시 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고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은 또 개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좀 받아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소모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이제 박스형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 SKC의 차트 흐름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뭐 지금 당장 SKC를 손절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전량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물량을 모은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도 상방에 대한 흐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투자
투자 포인트를 좀 엿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한 이 대면적화가 이제 종료가 되었는가, 이걸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엘의 GPU 단일 패키지 크기는 약 3.3배의 레티클 크기인데, 레티클 크기 같은 경우는 웨이퍼의 크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블랙엘 GPU 같은 경우는 2739 제곱밀리미터인데 차세대 루빈 GPU 같은 경우는 4배 레티클인 3320 제곱밀리미터다. 그리고 이제 울트라 루빈 같은 경우는 9배의 레티클 크기 이제 7470 제곱밀리미터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지금 구글의 TPU 같은 경우도 9.5배 레티클 크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GPU나 TPU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소형화된 AI 칩들이 모여 있는 이제 기판 자체가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런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제 둥근 웨이퍼 같은 경우는 대면적화 시대에서는 이제 탈락되는,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패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대면적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각형 패널로 이루어졌을 때는 유리 기판에 대한 이점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대형 패키징이 이제 계속되게 되면은 유기 기판, ABF 소재 기판 같은 경우는 워피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 열로 인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칩에 대한 탈락이 발생하게 되죠. 작은 칩일 때는 상관없었습니다. 소량의 워피지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도 칩과 칩 사이에 대한 이제 접점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질수록 칩에 대한 탈락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과 이제 거의 유사한 열팽창 개수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어쩔 수 없이 유리기판을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 이제 TSMC에서 GPU 하나당 HBM이 얼마만큼의 이제 스택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 내용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현재 코어스 S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 중에 있고 GPU 하나당 8개의 HBM 스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어스 L과 R 같은 경우는 GPU 한 개당 이제 HBM 12개의 스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코포스 같은 경우 2028년도부터는 GPU 하나당 16개 HBM 스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 기판을 이제 사용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간 우리 SKC 많은 오해들이 있었죠. 유리 기판을 뭐 만들어도 전부 다 깨졌다,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B2B 기업이죠. 기업이 기업에게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남기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예요. 물론 현재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출로 찍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이제 기업들이 유리 기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간 HBM이나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는 강화형 ABF 기판, 유리 섬유를 덧댄 강화형 이제 유기 기판으로도 충분히 출력이 나오고 이제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리 기판을 사용을 하면서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죠? 일단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같은 경우 4분기 양산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1000W가 넘는 고전력 칩으로서 기존에 있던 강화형 ABF 기판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술력적으로도 일단 1번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러한 급등 이후에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박스권에 묶어놓고 개인들에 대한 물량을 뺏어 가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뺏길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담지 못했던, 지금 저의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매도했던 물량들을 우리는 좀 바닥에서 주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6월 11일이었죠. 이날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같이 발송을 해드렸는데, 이날은 이제 정규장 중에 이제 9시 30분에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렸고, 저희 영상을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A 구간과 B 구간 이제 1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평단가가 12만 5천 원 이하이신 분들이 A 구간,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 B 구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우리 SKC에 대한 이런 식으로 좀 저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을 같이 공유해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A 구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익들을 좀 드라이브 걸 수 있도록 이런 추천주를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소외됐던 소부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기에 이제 실적과 수급이 몰리는 곳은 현재 전공정 장비주라고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급의 순서대로 수익만 발라먹고 나오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번 주 목요일이었던 6월 11일 날 이런 식으로 같이 좀 공유를 드렸었죠. 그렇게 지금 이제 A 구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가 일단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돼요. 평단가가 12만 5천 원 이상이신 분들, 특히나 이제 극단적으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평단가를 좀 적극적으로 내려 놓으셔야 돼요. 왜? 이미 소부장들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벌써부터 후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 특히나 우리 SKC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이번 연도 3분기, 늦어도 이번 연도 이제 4분기 안에는 최소 이러한 변동성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제 60%라는 이제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SKC가 지금 이제 1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라고 하면은 8만 4천 원, 22만 4천 원에 대한 또 목표가가 새로 열릴 수밖에 없죠. 왜 이러한 목표가가 새로 열릴 수밖에 없느냐? 지금 우리 SKC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앱솔릭스 1공장에서 나와 있는 이제 샘플들로 7월부터는 이제 POC 테스트, 신뢰성 검사를 이번 연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번 이 POC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연내에 어찌 됐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앱솔릭스의 추가적인 이제 연구원에 대한 파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강지호 대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의 미래기술연구원 출신으로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속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원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이닉스에 요청을 했고, 하이닉스는 이를 수용을 했어요. 결국 그만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되기도 하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120% 이제 초과 청약을 하면서 SKC의 이제 사업 신뢰성을 또 끌어올려 주었죠. 자, 그렇게 지금 인적 인프라도, 그리고 이제 자금적 인프라도 지금 하이닉스가 앱솔릭스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고,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이제 지원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유리기판에 대한 사활을 건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하단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12만 원에서 이제 매수가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구간이죠. 자, 그렇게 이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거래일 동안 우리 SKC만으로도 20% 수익률 이제 같이 가져가시면서 투자가 이루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박스권 행보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제 코멘트를 받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우리 리서치룸 구독자인 분들 중에서는 한 950여 분이 저희 이런 코멘트를 받아보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받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제 100원이라는, 한 분당 100원이라는 금액을 지출을 하면서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0분이 되시게 되면은 10만 원이겠죠. 제가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90만 원 정도는 문자값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브랜딩을 통해서 언젠가는 저도 책도 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강의도 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일단은 받아보시고, 돈 안 들이고 저의 인사이트 받아보시고, 이제 제가 책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책도 조금 사주시고, 오프라인 강의 연다라고 하면은 그때 강의도 한 번씩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채널 성장에 대한 1순위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목요일 날은 뭐 HPSP도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전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이제 수급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지난 6월 1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1일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11일까지 우리가 이제 62%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제 매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6월 8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 IPS, 이 역시 이제 전공정 장비주죠. 자, 그렇게 이제 최근에 전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이제 수급 동향들이 계속해서 좀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발라먹을 수 있는 수익들은 발라먹을 수 있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67% 수익,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제 5만 5천 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보시게 되면은 이날 종가가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하루 종일 매수할 수가 있었고, 보수적으로 수익률 계산해 보게 되면은 현재 63%죠. 테스 63%, 원익 IPS 62%,
HPSP 63%, 지금 전공정 장비주로만 180%가 넘는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빼앗겼었던 호재들이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고, 수급들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중소형주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와 수급적인 영향들을 먼저 살펴본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이제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모바일 신청 링크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허용하기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구는 제가 전부 다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송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조금은 불편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이제 직통 문의 번호도 남겨놓았습니다. 저의 이제 직통 문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SKC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던 A 구간, B 구간에 대한 조금 상세한 코멘트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강프로 구독자 전용 라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이제 구독자 인증 작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구간에 대한 정보 A 구간, B 구간 체크하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이제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상 누락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은 구독자 인증 작업까지 통과가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구독자 알림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정기장 모두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집계를 통해서 이제 빠르면은 16일, 늦어도 이제 17일 안에는 또 추가적인 코멘트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코멘트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SKC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또 추천주 두 가지 제가 뽑고 있는 강프로 탑2 종목을 같이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YMT입니다. YMT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유리 원장을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 유리 커버 같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뚫어진 구멍에다가 구리를 채우는 이제 전극이 되는 이러한 걸 만드는 소재 기업인데, 최근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특히나 이제 유리 기판에 대한 구리와 이제 유리 섬유에 대한 쇼티지까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저점에 대한 이제 매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KC텍인데, KC텍 같은 경우는 앞선 YMT에서 이제 유리 원장에 구멍을 뚫고 이제 도금을 채우게 되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유리 원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CMP라는 장비로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ABF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장비 공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유리 기판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KC텍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의 에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데,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금 앱솔릭스에 대한 지분율을 30% 갖고 있는 게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데,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용 CMP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후공정 CMP 기업에서는 현재 KC텍과 일본의 에바 두 기업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이 시장의 파이를 두 기업이 나눠 갖는 구조다. 그렇기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KC텍의 현 주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꾸준히 좀 추적 관찰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지난 2026년 1월 달에도 이미 한번 우리가 매수가 이루어졌었죠. 여전히 한 주도 이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오면은 이제 2차적인 매수도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러한 내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 많이 공유해 드리고, 영상으로 또 담지 못하는 좀 제한적인 내용들은 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또 코멘트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 강프로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서치룸의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